오늘의 리뷰는 바로 3년 만에 출시한 SD 크로스 실루엣 시리즈의 토네이도 건담. 이 토네이도 건담이 이게 그 G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SD 건담 게임의 오리지널 건담이에요. 게임의 취급이나 성능으로 보면은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퍼스트 건담이랑 동급 내지 하위 호환 같은 약간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지 모르는 건담. 근데 또 성능은 그냥 저냥 나쁘지 않아서 그냥 스토리상 가져다 쓰는 그런 건담이에요. 그동안 공식적인 상품화는 없었는데 이게 크로스 실루엣이 노선을 G제너레이션으로 잡았나. 피닉스 건담도 그렇고 걔 뭐야 시스쿠드도 그렇고 갑자기 G제네 오리지널 건담들이 막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습니다. 어릴 적에 G제네 오리지널 건담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다음에는 다른 또 G제네 오리지널 건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매는 23년 4월 22일, 가격은 엔가로 1,600엔입니다. 오래간만에 SD 프레임과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이제 프레임을 골라서 조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둘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SD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토네이도 건담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라이플 손과 편손. 라이플 손까지 넣어준 거는 요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게틀링건 교체 파츠, 빔 라이플, 그리고 빔 사벨용 이펙트까지 조립하면서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스티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커가 꽤나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다 부피가 큰, 사이즈가 큰 스티커들도 조금씩 또 쓰여요. 그래서 스티커 좀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질구레하게 색깔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데 이제 앵클가드의 빨간색 포인트라던가 손목의 노란색 포인트라던가 어깨 라인의 검은색 포인트라던가 뭐 요렇게 작은 부분들 빼면은 대부분은 일단 구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재밌는 점이 라이플! 건담 마크2가 사용을 하던 라이플을 사용을 합니다. 디자인부터 빼박이죠. 완전 처음에 딱 봤을 때 얘 티탄즈 쪽 기체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수상할 정도로 마크2 라이플인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작 설정을 찾아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모빌 슈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적당한 성능이니 가져다 쓰자 하는 그런 느낌의 기체여서 뭐 아무튼 그 G제너레이션 게임을 해봐도 스토리에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던가 뭐 그런 기체는 아닙니다.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네이도 건담, 이 G제너레이션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보게 될 건담 중 하나인데, 저는 뭐랄까 이렇게 디테일이나 이런 거를 세밀하게까지는 보지를 않았어서 예전에 게임을 스토리 보거나 막 이럴 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비기나기나처럼 이 백팩과 본체 중간 부분에? 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스러스터가 추가적으로 달려있기도 했었네요. 여기 자세히 못 봤어가지고 좀 뭔가 입체화되고 나니까 내가 모르던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못 봤던 부분들 막 이런 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반갑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보면은 생각보다 세련됐어요. 그리고 토네이도 건담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친구 1994년인가 출시된 게임이에요. 그 가샤폰 전사 시리즈의 SD 건담 GX에 처음 등장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그 게임을 해보진 못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G제너레이션즈 시리즈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요 근래 나온 걸로 치면 이제 크로스레이즈에도 등장을 하죠. 자, 아무튼 등장이나 설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기체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SD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G제너레이션에 등장한 그 느낌이에요. 딱 지금 예전에 아닌가? 또 그렇지도 않은가? 완전 예전 SD들은 다리가 없어요. 골반 있고 바로 발이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있는 모습 보면 그래도 좀 시기가 지난 G젠에 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굉장히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SD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또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따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콧수염 같은 디테일, 페이스 슬릿이 없고 턱 쪽에 디테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 볼 끝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혓바닥, 우리 원래 항상 빨간색으로 보던 게 이 이제 본체 색과 같은 컬러를 쓴다라는 부분이랑 블레이드 안테나가 V자로 딱 한 번만 꺾여 있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꺾여가지고 이렇게 촥촥촥 올라간다는 거, 이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역시 SD 크로스 실루엣, 분할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부분 전부 다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눈, 메인 카메라 전부 다 클리어 그린으로 사출이 되어 있지만 그냥 스티커 붙였어요.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은 클리어 그린 사출인데다가 요 이제 빛 반사용 스티커도 내부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스티커를 안 써도 그냥 클리어 상태로 즐겨볼 수가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쪽,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스티커로라도 이 덕트 부분에 검은색을 표현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을 보면은 스커트 그리고 흉부 덕트 부분에서 내부가 다 검은색으로 그냥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스커트 쪽에는 흰색과 함께 이 검은색이 같이 되어 있는데 흉부는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이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살짝. 그렇게 따지면 팔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깨 밑에 지금 먹선을 넣어놨는데 요 안쪽은 다 검은색이에요. 여기도 스티커 넣어줄 만한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팔 디테일이 참 좋아요. 보면은 요 팔뚝 바깥쪽의 디테일들, 그리고 이제 팔 안쪽 여기 게틀링이 수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장을 쓸 때 게틀링이 탁 하고 튀어나오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게틀링 디테일도 다 신경을 써주었고, 거기다가 빨간색이나 이런 파츠 분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깨 라인도 보면은 요 흰색과 기체의 색깔, 검은색 계통의 컬러와 노란색, 그리고 그나마 이 빨간색의 스티커네요. 어깨 아래에 빨간색의 스티커고, 디테일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스커트가 진짜 좋은데 사이드 스커트가 기본적으로 가동하는 것도 있지만 빔사벨이 수납형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스커트에 수납하는 형태가 SD에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요런 부분, 빔사벨의 파츠 분할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전면부가 흰색의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나마 이 고관부에 요 빨간색이 파츠 분할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립하면서도 그래도 작은 부분들은 그래도 또 신경을 써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스티커 붙이면서 조금 귀찮았던 게 무릎이었습니다. 무릎에 이 노란색과 이 회색 부분 위아래로 스티커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가 이 무릎에만 4개가 붙어요. 스티커가 노란색이 일체형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이게 프레임을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티커가 좌우로 갈라져 있어요. 스티커가 노란색은 좌우로 2개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도 이 발 부분, 여기 이 앵클 가드에 노란 색깔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등 신경을 써주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다가 이 발바닥도 이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팩인데 이 토네이도 건담 본체에서 가장 스티커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 백팩입니다. 이 백팩도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가 있어서 여기 중간 부분도 분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기나기나 생각나는 백팩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간 부분은 이 앞뒤가 없어요. 어느 쪽이 어느 방향을 향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노란 색깔 파츠에다가 이 빨간색 라인, 그리고 이 작은 부분 흰 색깔 다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흰색 스티커 3개, 빨간색 라인 크게 하나 해서 이 상단부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 완벽하게 컬러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메인 스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버니어 파츠가 이게 또 분할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스티커가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아래쪽에 노란 색깔 부분이 통으로, 이 내부는 또 골다공증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에 노란색은 이 스티커 하나 가지고 이걸 이 넓은 부분을 굉장히 면적이 가장 크게 사용하는 부분 중 하나라서 여기 붙일 때는 각도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볼관절 연결이고요. 위에는 축관절로 회전 정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SD 상태에서 큰 액션은 힘들겠지만 한번 취해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도 라이플 손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손 교체 해주고 간단하게 이렇게 세워보면은 이 감성사네. 감성사러. 특히나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있어요. 지젠에 나오는 그 포즈 요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 기체 소개 페이지라고 해야 하나? 그 게임에서 기체 정보 보려고 들어가면은 딱 이 구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젠에서 이 눈동자가 있는 모습으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눈을 교체를 해줍시다. 이 크로스 실루엣은 요게 가능하잖아요. 눈동자에서 일반 건담 눈으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느낌일지 요 상태에서. 이 분위기 사네. 아까랑 또 다른 애 느낌. 역시 눈동자가 있고 없고는 이 SD의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또 느껴지네요. 그리고 게틀링도 한번 전개해봐야죠. 이 팔뚝 안쪽에 있는 파츠를 떼어낸 다음에 이 게틀링 파츠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 게틀링 자체를 완성을 해주고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따단. 게틀링건 액션! 이 게임에서도 이 게틀링 액션이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포즈를 취했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사네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팔뚝 안쪽에 게틀링을 수납한 건담이 없잖아요. 토네이도 건담이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약간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무장이죠. 자, 그럼 바로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체 방법이야 여타 다른 크로스 실루엣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생략하고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쪽 취향인 것 같아요. SD 프레임보다 역시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이 저는 취향입니다. 확실히 다리가 길쭉길쭉해지고 이러니까 훨씬 멋있긴 하네. 이 멋이 산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퍼스트 건담과 동급이거나 하위 호환 막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전체적인 평가를 딱 놓고 봤을 때는 퍼스트 건담보다 써먹을 때가 많은 기체입니다. 일단 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게틀링이라는 실탄이 있고 그리고 빔 라이플이라는 빔도 있어서 거기다가 빔사벨도 있으니까 근접도 다 되죠. 그래서 초기에 써먹기 좋다라는 그런 평이 거의 지배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뭐 동급 하위 호환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만 놓고 봤을 때 상위 호환이라고 해도 되는 애기는 합니다. 뭐 그런 게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정작 게임에서의 성능이나 게임에서의 밸런스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비행이 가능하다라든가 실탄이랑 빔을 다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건 되게 중요 사항이거든요.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으로 바꿨다 그래서 뭐 디테일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니까 비율이 변경됐을 뿐이니까 이대로 액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라이플 액션. 토네이도 건담의 무장이 매뉴얼에도 써있는데 빔 라이플, 빔 사벨 그리고 게틀링 건이라고만 써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무장이 하나 더 있어요. 확산 빔포라고 복부에 요 빨간색 여기가 또 확산 빔포거든요. 그래서 게임엔 등장을 하는데 매뉴얼에는 안 적혀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크로스 실루엣 토네이도 건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토네이도 건담은 그래도 크로스레이즈를 많이 의식을 했나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편손 들어있었잖아요. 편손 그것도 너무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양손으로 해가지고. 왜 편손이냐? 바로 이 연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흉부에 이 확산 빔포 발사 연출에 딱 기를 모으듯이 흉부로 양손을 다 모으는 딱 이렇게 편손으로 딱 이렇게 모으는 이 연출이 나오는데 이걸 위해서인가 이 양편손은 센스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확산 빔포 발사할 때도 딱 양편손이 그대로 쓰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기 모으듯이 했다가 팔을 펴면서 발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게틀링건 연출에도 편손이 쓰입니다. 이 게틀링건을 사용하는 쪽은 손을 펴기 때문에 딱 이 포즈.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게틀링. 이 팔의 게틀링은 또 토네이도 건담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라서 또 이제 중요한 포즈 중 하나죠. 포즈 취하면서 좀 놀란 것 중 하나가 발도 포즈가 허리에 있는 빔사벨을 꺼내는 포즈가 가능한 SD가 있다. 와우. 그리고 빔사벨을 발도했을 때도 딱 이 구도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G제네레이션 크로스레이즈에
토네이도 건담에 숨겨진 연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일반 연출은 이렇게 토네이도 건담이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빔사벨로 베고 지나가고 끝이거든요. 근데 레벨 20 이상 상태에서 빔사벨로 막타를 쳤을 때 똑같이 베고 지나가더니 갑자기 돌아서서는 반대쪽 손으로 나머지 빔사벨을 꺼내더니 이렇게 한 번 더 반대쪽으로 베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 토네이도 건담 SD 크로스 실루엣 이거는 이 크로스 레이즈를 보면서 만들었다고 확신을 들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빔사벨을 양날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킹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그 피니쉬 연출이 요거거든요. 양쪽에 빔사벨을 이어버리는데 바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SDCS 토네이도 건담은 그 연출을, 그 포즈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양손을 모아서 빔사벨을 잇는 장면까지 전부.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니쉬 포즈까지. 여기도 또 편손이 쓰인단 말이에요. 아, 이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만든 토네이도 건담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D 크로스 실루엣의 토네이도 건담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만지면서 재밌었습니다. 내가 게임에서 봤던 연출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특히나 최신작인 크로스레이즈의 포즈를 다 할 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SD 프레임을 선택을 했을 땐 좀 더 이제 과거 작품들, 뭐 F라든가 뭐 그 이후에 나온 시리즈들 등등등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크로스 실루엣 시리즈는 멈추면 안 돼. 이게 3년 만에 이게 신제품이 나왔다고? 이 말도 안 돼. 이게 매년 나와줘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나 좋을까요? 나 계속 나오면.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제롱에서 여러분 안녕. 범실.